88번부터 100번까지는 우리 마지막에 이제 보험 공시하고 보호제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의외로 좀 쉬운, 내용은 좀 길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험, 일반 모집인 시험에서 보셨던 내용들하고도 상당 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입니다. 경영공시, 우리 공시기한. 경영공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기공시, 그 다음에 뭐, 수시공시, 분기 임시공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산공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죠? 분기공시 같은 경우는 분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죠? 수시공시는 즉시. 그죠?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즉시, 결산 요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다의 C 아니고요. 그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A. 나는 분기공시는 증시공시 아니고요. 나의 가의 B. 결산공시는 3개월 이내. 요게 맞는 거겠죠? 알맞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배우신 내용이니까 그 내용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영공시 중에는 분기공시, 결산공시는 우리가 3개월 이내, 분기공시는 분기가 3개월이니까 3개월 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개월 이내, 그 다음에 수시공시는 즉시공시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산공시 같은 경우에는 3년, 수시공시도 3년 동안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공시는 결산공시와 분기별 임시결산 후에 우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시하는 정기공시가 있고 공시사유 발생 즉시 수시공시하는, 그죠? 즉시공시하는 수시공시가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수시공시 항목이 아닌 거, 정기공시 항목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건 모집인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보험정보공시는 경영공시, 모집공시, 보험상품 비교공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정보공시는 우리가 경영공시, 모집공시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죠? 보험상품공시가 있고 상품공시가 있고 보험회사가 하는 상품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상품 비교 공시가 있겠죠. 그래서 모집 공시하고는 우리가 관계가 없다. 보험 모집하는 게 무슨 공시입니까? 그거는 각 회사에서 하는 채용의 활동이죠. 보험회사별 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과 비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 아니죠. 우리가 정보 공시는 하여튼 비대칭성 때문에 우리가 공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회사별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 할 수 있죠. 어디서 합니까? 예,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88번에 우리가 경영공시 같은 경우에 기한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우리 모집인 시험 볼 때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또는 즉시 해야 되는 거 2개월 이내, 그 다음에 3년간 공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수시나 정기공시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 구별해내는 거 같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88번이었습니다. 89번 수시공시 항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니까 수시공시 항목은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중대한, 그죠? 그 다음에 주요, 그죠? 그 다음에 거액,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용어가, 예, 즉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즉시 우리가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시공시는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즉시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액의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조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불안전 판매 비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즉시 공시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분기 임시결산공시, 우리가 상반기죠. 2분기니까 1분기가 있고 1분기가 있고 2분기가 있고, 2분기는 우리가 이제 실은 원래는 상반기죠. 그래서 다음 분기까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2분기, 3분기, 그 다음에 결산이 있습니다. 4분기 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는 요 2분기 결산 공시 전까지만 우리가 공시를 하면 되는데, 상반기 공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결산까지 우리가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 결산 공시는 요 3분기 때까지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예, 요 당해 연도 결산 때까지, 반기니까 반기까지는 더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3분기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예, 마지막 결산일까지만 공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결산 공시는 언제까지다? 당해 연도 결산 공시까지 해야 된다. 그게 반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자 및 주주배당,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주요 수시 항목이 아니죠. 우리 배당이나 재무제표는 어디죠?
정기 공시 항목입니다. 이걸 수시 공시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주요 경영 현황의 요약에 대한 주시 항목에 한다. 우리 아니죠. 경영 현황 요약은 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정기 공시의 항목에 해당하고요.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자 내용 정기 공시 항목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으로 받은 출자 내용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즉시 우리가 공시하는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수시 공시 항목과 정기 공시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모집인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요한 중대한 거액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즉시 공시하는 수시 공시 항목이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89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번입니다. 보험 안내자료의 필수 기재사항. 여러분들 보험을 모집할 때 쓰는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그걸 보험 안내자료라고 했죠. 필수 기재사항이 있고 필수 금지사항이 있겠죠. 기재하지 말아야 되는 기재 금지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것도 동일하죠. 모집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상호나 명칭 당연히 기재하겠죠. 이게 어디 회사에서 나온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지 않는다 안내해 줘야 되겠죠. 해약 환급금 어떻게 해약 환급금이 어떻게 지급됩니다. 안내해 줘야 되겠죠.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생명보험협회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비교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기재 금지 사항이겠죠. 상식적인 거죠.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재무현황,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현황, 그 다음에 금융사고 관련된 거, 계리사 관련된 건 어디서 공시한다? 금융감독원.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박스에 쳐놓고 요것들을 공시하는 기관이 어디냐? 금융감독원을 고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에서는 뭐가 관련이 있다? 사고, 그 다음에 보험계리사, 요 현황을 보유하고 이런 내용들을 안내해 주는 게 어디서 공시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해지 환급률에 관한 사항은 보험 안내자료의 기재금지 사항이다. 우리 해지 환급을 얼마나 받는다? 이거는 당연히 필수 기재사항이겠죠. 금지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타 보험회사의 상품과의 펀드 수익률 비교는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타 회사하고 관련된 거를 우리 회사에서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협회 공시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교자가 들어가면 다 협회입니다. 상품을 비교한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면 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자료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아니다는 여러분들이 뭐로 기억하시면 된다? 상식선에서 딱 보시고 이거는 기재해야 되는 거다 아닌 거다 금지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은 확연히 여러분들 지금 이미 모집인을 영업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9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보험계약관리 내용입니다. 우리 보험계약관리 내용을 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되죠.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투자상품이다 보니까 일반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연 1회지만 일반인 경우에는 우리가 연 1회지만 우리가 변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자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기 1회입니다. 일반은 연 1회고 변액은 분기 1회입니다. 그러니까 변액보험의 보험계약관리 내용이니까 분기 1회 공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죠? 분기 1회 공시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틀린 지문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변액보험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연 1회 공시해야 된다. 틀린 지문으로 또 고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은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산운용법, 이게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제 자산운용 보고서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액과 관련돼서는 다 분기별 1회입니다. 이거를 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 계정의 자산운용 보고서도 분기 1회. 아마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분기 1회씩 아마 뭐 이메일이 됐든 아니면 우편이 됐든 여러분들이 통보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지금 내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죠.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액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분기 1회에 내 지금 변액보험 상품에 들어있는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죠.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이 운영되는 운용사에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변액보험 펀드별 기준 가격 및 수익률을 매월 말에 공시하고 있다. 변액보험, 우리가 생명보험협회 같은 경우에서 변액보험의 펀드별 기준 가격이나 수익률은 변액보험 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매월 말이 아니라 매일 공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에 우리가 그 계약 관리 내용을 우리가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분기 1회 통보해 준다는 거지.
보험협회에서는 지금 내 변액보험 상품 매일 돌아가고 있는데 매일 공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공시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잖아요. 협회니까 개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회사별로 비교하는 내용은 협회에서 구할 수 있지만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가입한 보험 회사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협회라고 하는 것은 비교, 그 다음에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이다. 그러면 회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변액보험의 경우에 연 1회 이상이 아니라 분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관리 내용을 계약자에게 문서로 제공해야 된다.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우편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관리 내용은 분기별 1회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협회라고 하면 우리 생명보험협회가 들어가는 문제는 비교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라고 하는 부분, 생명보험 회사가 선택이 되려면 개별 계약관리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개별, 개인관리 이렇게 들어가면 보험 회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9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2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입니다. 우리 다음 중 보험정보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 여러분들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안내해주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수료 안내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수료 안내표는 계약이 1년 경과한 상품일 경우에만 우리가 제공한다. 우리가 수수료 안내표 같은 경우는 수수료 안내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안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수료가 어떻게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1년 경과한 상품일 경우에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 시에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1년 뒤에 뭔가를 안내해 줘야 되고 공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는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변액보험 운영설명서에는 특별계정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요. 변액보험 청약 시 운영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되고 변액보험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 1에 교부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 개인별 이러면 뭐라고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비교 들어가면 협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수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하는 거. 우리가 체결 과정에서 제공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수수료 안내표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수료 안내표라고 하는 것은 1년 뒤에가 아니라 계약할 때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적기 시정 조치는 변액보험 운영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설명서에 적기 시정 조치는 적기 시정 조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시공시 항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를 통해 적합성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아니죠. 우리가 적합성 진단 결과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여러분들 적합성 진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수수료 안내표에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죠. 우리 보험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 설계서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별도 확인서를 우리가 하는데 거기 확인서에 들어있는 거지 변액보험 확인서에 들어있는 거지 우리가 수수료 안내표가 아닙니다.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은 보험업법상 투자신탁으로 분류한다. 우리가 특별 계정은 어디서 분류하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에서. 그죠? 특별 계정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정의한 거지만 특별 계정 안에서 투자신탁으로 분류해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투자신탁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운영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업법상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우리가 투자신탁에 대한 운용 기준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분류해서 교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들 그 변액보험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 나서 우리가 계약을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약 체결 시에 수수료 안내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9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3번입니다. 우리 수수료 안내표의 주요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약자한테 이런 내용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포함하지 않는 거. 계약 체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 위험보험료가 어떻다. 보증비용이 어떻다. 예금보험 요율이 얼마다. 그죠? 우리가 보증비용 같은 거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위험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다 설명해야 되는데 예금보험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금보험 요율이라는 게 뭐예요?
예금보험법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내는 부분을 여기에 우리 수수료 안내표에다가 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예금 보험료율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한 거고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계약 체결 비용이나 위험보험료나 보증 비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서 우리 계약자가 변액보험은 이만큼 수수료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이 수수료 안내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실손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료 보장 내용 등을 비교 공시하여 보험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가입 경로를 운영해서 만드는 그 제도, 보험 담호화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 담호화를 운영하고 있다.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담호화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주 실은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험 담호화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1년간 공시 이율 또는 과거 운영 실적은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의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아니겠죠. 공시율 같은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시율이 아니라 수수료 안내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지 공시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요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다? 아니죠.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는 우리가 자산운용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약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고요. 자산운용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이 어떻게 운용되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서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수수료 안내표의 주요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관리 체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수료 보증 비용 이런 것들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처음에 가입할 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수료 안내표다. 그 보험 계약 관련해서 안내해 주는 것은 보험 안내 자료다. 그러니까 보험 안내 자료와 수수료 안내표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93번 에센셜이었습니다. 94번 변액보험 교육 이수 시간. 이 부분은 여러분들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요 뒷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변액 시험에 합격하시면은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판매 전 이수 교육이 4시간이고 매년 4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들어갈 숫자 공통적인 거는 4시간씩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시간이 되겠고요. 2번이 되겠고요. 간혹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합은 8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 4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 4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흔하지 않죠. 그래서 변액보험 판매를 위한 사전교육이 4시간, 그 다음에 보수교육도 4시간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적합성 진단과 관련한 계약 체결 절차는 우리가 적합성 진단을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고 가입 설계하고 상품 설명하고 체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적합성 진단을 먼저 하고 가입 설계를 작성하고 상품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청약하는 요 순서대로 계약 체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합성 진단과 관련한 보험계약 절차. 자, 최근에 이런 시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올해도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 우리 4시간 틀린 거죠. 이건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모든 65세 이상 보험계약자는 취약금융소비자로서 변액보험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모든이 들어가면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이 아니라 65세 이상자 중에도요. 이런 변액보험 투자형 상품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취약금융소비자입니다. 근데 이미 충분히 투자형 상품을 많이 운영한 사람은 변액보험 부적합 판단자 자기가 나는 뭐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빼달라고 하면 빼주는 제도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금융소비자가 전문 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아니죠. 반대입니다. 우리가 전문 금융 소비자가 일반 금융 소비자하고 동일하게 해서 나는 적합성 진단을 받겠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 지문이게 되겠습니다. 일반 금융 소비자가 우리 전문 금융 소비자, 우리가 이제 전문 보험 계약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 금융 소비자하고 우리가 이렇게 적합성 진단을 자기가 임의로 안 받겠다라고 할 수 있으면 적합성 진단이라는 걸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문 보험 계약자, 전문 금융 소비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제도들을 유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 적합성 진단을 받고 일반 금융 소비자처럼 처리,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 시간 우리가 4시간, 보수 교육도 4시간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9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번입니다. 우리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사항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이 필수 안내사항이다, 뭐 기재금지사항, 필수금지사항이다 이런 부분들은 상식선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고르시면 돼요. 읽어보실 필요나 암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사항이 아닌 거. 자, 매일 보험금 및 해약환급이 변동해요. 그죠? 그죠? 변액보험은 안내해야 되겠죠. 중도 해지 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도 안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 수익에 대한 판매자의 우리 본인의 우리 설계사의 판단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금지죠. 내 생각엔 이거 좋을 것 같은데요? 금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미래 수익에 대한 판매자의 판단. 딱 보입니다. 펀드의 종류, 주식별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안내해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필수 안내사항이다 또는 금지사항이다라고 또는 불안전 판매 사례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된다. 그 교재 내용을 안 읽어보셔도 돼요. 적합성 진단과 관련해서 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은 우리가 유지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 관리하는 기간 10년. 만약에 10년이 초과되는 경우, 10년이 뭐 미만되는 경우 10년. 그래서 10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기간 몇 년이라고요? 10년. 자주 나오진 않지만 또 너무 편한 거잖아요. 문제상으로는 변액보험 관련해서 우리 적합성 진단과 관련해서는 10년 동안 계약관리를 유지해야 된다. 유지관리해야 된다. 확인받은 내용을 유지해야 된다. 1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별, 펀드별 운영실적을 비교한 내용은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사항이다. 자, 운영실적을 비교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공시하면 돼야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비교해가지고 자기네 상품이 좋다라고 하는 거 팔아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한 내용을 공시하면 안 된다. 이건 어디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우리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알 수 있죠. 변액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펀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직접 방문할 필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 방문해도 가능하고 요즘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되어 있으니까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확인 후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예, 요거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상식의 기준을 두고 그거에서 벗어난 내용이다라고 하시면 자신 있게 골라도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95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번 펀드에서 차감되는 재반 비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펀드에서 뭐가 차감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용 중에 적립금에 비례하는 게 있고 기본 보험금에 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은 우리가 특별 계정의 적립금에 비례해서 우리가 비용을 뺍니다. 근데 단 위험보험료만큼은 위험보험료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위험보험료는 우리가 기본보험금하고 비례해서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적립금에 비례해서 차감되는 것이 아닌 거 고르는 문제니까 위험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특별 계정의 적립금에 비례해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위험보험료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기본보험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보험금에 비례해서 차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후 안전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시험에 많이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재에서 이 15일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판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걸 알고 가입하신 건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니터링은 청약일 기준으로부터 15일 이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서류에 명시된 할인율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는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사항이다? 아니죠. 기초서류에 정해져 있는데 내가 기초서류에 명시된 만큼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더 우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상행위지 금지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판매 시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를 통해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여 최초 원금 도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 확인서를 통해서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가정해서, 그죠?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수익률을 가정해서 원금 도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금지죠. 이건 설명하면 안 돼요. 그죠? 예,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금지해야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지해 주면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속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위험한 불안전 판매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계약자를 현혹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속이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계약자에게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금지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펀드에서 차감되는 비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보험금에 비례해서 차감되는 비용이 하나 있다. 뭐라고요? 위험보험료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9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예금보험제도, 여러분들 우리 모집인 시험에서 많이 나온 얘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급,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모두 고른 거, 우리가 안 되는 게 뭐죠? 예, 지역조합 안 됐었죠. 농협의 지역조합 안 됐고 우체국 이런 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우체국, 지역조합 안 된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중앙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번을 제외한 가다, 라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협은행, 은행입니다. 매매업자, 투자매매업자 가능하고요. 상호저축은행도 예금보호 가능한 금융기관이고요. 생명보험회사도 금융기관 가능한 금융기관입니다. 안 되는 거 농협의 지역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체국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고객이 계약한 변액보험의 약관에 최저보증 약정이 있다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액보험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받는 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특약하고 최저 사망 보험금. 그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받는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받습니다. 그런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수협 지역조합은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되는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체국도 안 되고 농수협 지역조합 안 됩니다. 공제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보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 예금에 해당한다? 아니죠. 우리가 담보가 되는 그 금융회사의 모든이 아니에요. 모든이 들어가니까 틀린 거예요. 일부는 안 된다 이거죠. 은행의 상품 중에도 모든 금융상품이, 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상품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금융상품이 보장된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금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집인에서도 보신 거기 때문에 요런 정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금융기관 적용되지 않는 것 중에 농수협의 지역조합이든지 아니면 우체국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정답으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7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8번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금융상품입니다. 우리가 변액보험에서 반드시 예금자 보호법에서도 보장을 해주는 게 뭐라고요? 특약과 최저보증금. 그죠? 그러니까 변액보험의 선택 특약과 최저보증보험금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가와 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해약환급금 절대 보장이 안 되고요. 계약자 적립금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금자 보호법에서 예금보험이 지급되는 1종 보험사고, 우리가 1종 보험사고가 있고 2종 보험사고가 있습니다. 1종 보험사고는 예금 지급이 정지된 거, 예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가 1종 보험사고고요. 2종 보험사고 같은 경우는 뭐 인허가 취소라든지 아니면 파산 이런 경우에 우리가 2종 보험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1종, 2종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 1인, 개인당, 그죠? 금융기관의 개인당 5천만 원 한도까지 원리금이 보장되고 있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상장 폐지된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 아니죠. 상장 폐지하고는 우리가 2종에서는
해당합니까? 상장 폐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거니까. 상장되지 않았다고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장만 없어지는 거니까 그 회사는 파산이나 해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종, 2종밖에 없습니다. 1종이 예금 정지, 그 다음에 2종은 인허가 취소라든지 파산, 해산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예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니죠. 법인의 예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은 보험 대상 예금에 해당한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법인인 경우에는 안 되고요. 법인의 예금은 가능하지만 법인의 보험계약자인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 대상 예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개가 헷갈린데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우리가 법인의 예금은 예금에 대해서는 보장하는데 우리가 법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자인 경우에는 보상해주지 않고 예금인 경우에는 보장해준다 라고 보시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금융상품이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사고는 예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취소라든지 아니면 파산, 해산된 경우에 한해서만 된다. 상장 폐지는 무관하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98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번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우리가 예금자 보호 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문제는 앞에서 나온 문제가 좀 중복됐는데요. 예금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예금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게 1종, 예금 지급이 정지된 거 2종,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 명령 1종, 보험사고, 상장 폐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파산, 인허가 취소 이거는 2종 보험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장 폐지된 경우는 우리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는 퇴직연금 제도. 우리가 퇴직연금 중에서도요.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보장해주는 DB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확정급여형은 여러분들의 회사가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DC형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불입한 퇴직연금 금액에 대해서는요 5천만 원과 별도로 5천만 원과 별도로 이 금액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가 제3자 계약 이전 등을 통하여 영업이 재개된 경우 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영업이 재개됐으니까 그 회사가 인수한 회사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지 예금을 지급하는 거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 재개됐으니까 영업이 재개된 제3자가 계약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지 왜 예금보험공사에서 그걸 지급합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예금보험공사는 보험회사의 인허가 취소 시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인허가 취소 시에는 2종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간을 정해두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내 요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예금정지 지급명령, 지급정지 명령은 1종, 우리가 인허가 파산 이런 게 2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종 보험사고가 아니라 1종 보험사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금자 보호 한도 관련해서는 틀린 지문으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99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번호인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 두 번째 문제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한도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예금자 보호에서 5천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니까 5천만 원이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정급여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 중에 회사가 보상해주는 확정급여형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은 우리가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DC형이라고 했다면 3천만 원이 보상 대상이죠. 그래서 3천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하니까 6천만 원인데 5천만 원까지만 보상해 준다가 아니라 별도로 우리가 5천만 원과 별도로 보상을 해주니까 6천만 원이 정답인데 여기는 DB형이니까 이거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까 보통 예금 3천만 원만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는 보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DB형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퇴직연금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어이없게 틀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DB형은 보호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금자 1인당 예금자 보호한도는 원리금 합쳐서 5천만 원까지 1인당입니다. 회사별이 아니라 1인당 여러분들 보상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보험금 결정을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통화위원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까? 예, 기준금리 결정할 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아니라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예금자 보호제도로 인해 금융회사별로 원금에 한하여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에 한하여 원금에 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자까지죠. 원리금에 한해서입니다. 원리금에 한해서 우리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 종류별로 5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동일 회사 내에서는 개인당 1인당 5천만 원 한도까지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에센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보시러 가시기 전에 이 부분까지 마무리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